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국내, 미국 뭐 할 것 없이 다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 가장 힘들죠. 주식을 할 때 이거 하락을 견디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운 내셔야 돼요. 어차피 장기 투자로 자산 관리 하시기로 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급한 맘 먹지 마시고 하락장을 최대한 이용해서 매수 계획 세워서 매수하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과도하게 매수하셔서 자금이 다 빨려 들어가는 이런 걸 막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최근에 문의가 많아졌어요. 다시 전기차 중국에 대한 반등을 했죠. 한 3, 4일 정도 반등하다 보니까 이제 더 사도 됩니까? 이런 문의를 많이 주세요. 예, 당연히 뭐 자금 여유가 있으면 더 사셔도 되지만 전망을 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좀 객관적 의견 전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이렇게 영상을 보다 보면 정말 말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는 뭐 말 잘하는 건 축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분들의 말씀이 다 맞을 거냐 이렇게 저도 듣다 보면요 정말 더 투자하고 싶어요.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났는데도 불구하고 미래가 그래 장투하면 여기서 성공할 수 있겠어 너무 전망 좋아 보여 이래서 더 투자하셨다가 손해 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게 시장이 좋을 때는 막 들어가도 되죠. 근데 시장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는 내가 몸을 사려야 됩니다. 현명해지셔야 되고요. 자, 중국 전기차가 전망이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CATL 제2 헝다대나 무리한 사업 확장의 유동성 위기론 솔솔 올라오고 있어요. 이유는 중국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사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CATL을 글로벌 넘버 원으로 만들었는데 무리하게 투자했겠죠. 그걸 안 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되느냐? 이런 문제고요. CATL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발생하고 있어요. CATL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쓰죠. 우리나라처럼 3원계 배터리가 아니라. 근데 기술력은 당연히 우리나라께 좋은 거죠. 프리미엄의 그 집적도도 높고. 근데 화재 위험이 우리는 좀 더 크고요. CATL은 인산철은 좀 낮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다 하고 계실 텐데 그러면 당연히 CATL이 한국 3대장 배터리만큼의 기술력은 아직은 못 갖추고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그 인산철 배터리를 블레이드 방식으로 칼날식으로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집적해갖고 밀도를 높인 배터리를 성공해냈죠. 그래도 중요한 건 이건 인산철 배터리라는 거죠. 그 이상의 뭐 전고체 배터리나 이렇게 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옳은 것 같고요. BYD 배터리 20% 인상을 한답니다. 자, 가격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갖고 있던 BYD도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가격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판매에 어느 정도 제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중국은 국가주도형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가 밀어주면 잘 갑니다. 그래서 중국 전기차에 엄청난 보조금이 나갔었잖아요. 근데 이걸 액수를 인하하겠다고 했고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기차 이제 보유와 그 다음에 저변 확대에 대한 자신감일 수도 있지만 거꾸로 보조금이 줄어들면 사는 사람 입장에선 당연히 꺼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돈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중국 전기차 보조금 삭감에 CATL 주가가 급락을 했었어요. 2주 전에. 우리는 중국 전기차에 투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산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정책 변화에 의해서 주가가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게 딱 바뀌는 순간 지금 우리가 샀던 중국 관련 기업들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가 있고 그럼 우리의 ETF가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 부디 그냥 나는 존버할 거야 끝까지 갈 거야 해서 막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살 때 사시고 그 다음에 팔 때 파시고 이렇게 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국 반도체 상위 10개 기업이 보조금 70%를 2020년대에 받아갔는데요. 중국 전기차는 전망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이게 중국에서 반도체 그렇게 밀었습니다. 국책으로 밀었는데 성공했나요?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보긴 어렵죠. 일부분의 성공은 있을지언정 흐지부지 좀 돼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돈만 갖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의 가장 큰 키워드는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을 선점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당연히 내수로는 갈 수가 없겠죠. 중국이 다 갖고 있을 테니까 자기들 영역은 자기들이 지킬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미국 아니면 한국은 유럽으로 가야 되는 거고, 중국도 자기네 건 자기네 거고, 여기서 유럽과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러나 미국은 또 진입이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을 계속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미국 상황 어떤지 한번 볼게요. 뭐 중국만 나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미국도 문제점은 다 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신차 언제 나오나, 사이버 트럭이 또 연기가 됐어요.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뭐 디자인 문제를 개선하고, 디자인 때문에 차 못 낼 정도의 테슬라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사주지 좀 마세요. 실제 차주들이 고백한 테슬라의 문제점. 완성차 품질은 아직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많이 좋아졌지만, 그리고 테슬라, 리비안 등 전기차 3인방이 있잖아요. 루시드까지 있는데 아직 그렇게 견고하게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적자죠. 어찌 보면 중국 전기차들이 더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얘도 뭐 그냥 만만하게 아주 좋은 분위기다라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미래 성장성은 꾸준하겠죠. 하지만 기업은 당장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성장성만 갖고 무리하게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루시드나 리비안 같은 경우는 매출이 없는데도 여기 보시면 스펙 상장 통해서, 한마디로 원래 기업을 상장하고 그 기업이 돈이 있는 상태에서 상장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얘들은 먼저 상장부터 한 거죠. 스펙을 통해서 상장을 해 놓고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합니다. 그런 이후에 그게 잘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손익분기를 따지는 이런 구조로 했기 때문에 거품 논란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조금 좌초 위기에 미국 전기차 업체 주가들도 얼마 전에 폭락을 했었고요. 전기차 전쟁이 과열돼서 지금 투자가 수백억 달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거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회 인프라 투자 법안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전기차가 미래는 좋으나 현재가 좋은 거는 아니다. 이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전기차 붐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좀 기분 나쁘죠. 일본의 하이브리드 차가, 전기차는 전체 차의 3%밖에 안 되고요. 테슬라 포함해서. 일본의 하이브리드, 도요답게 5% 이상이랍니다. 그래서 아직은 일반 현실에서 전기차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향후 GM이라든가 포드, 이런 회사들이 출전하는 미국 전기차 시장은 정말 굉장한 전쟁터가 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연한 희망, 막연히 잘 될 거다 이런 생각 말고 저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투자시니까 지금이 사야 되는 때냐 팔아야 되는 때냐를 명백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중국 전기차의 대표 BYD입니다. BYD는 지금 266달러까지 30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266으로 하락했어요. 근데 결국 돈을 어디가 잘 버냐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기대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정말 돈 잘 버나? 이걸 보십시오. 그래서 재무제표를 BYD 걸 보면 매출 총 이익률이 여기 보시면 12.63이죠. 영업이익률이 2.6이에요. 자, 옆에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1200 갔다가 지금 1050 근처에 또 하락하고 있죠. 그런데 매출 총 이익률 보니까 23%, BYD보다는 높습니다. 얘보다 높고요. 영업이익률도 9.57로 높네요. 그러니까 돈 어디가 더 잘 벌고 있죠? 테슬라가 잘 벌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테슬라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거죠. 자율주행, 엔드, 그리고 지금은 그 터널 뚫어갖고 차를 딱 갖다가 대면 자기가 원하는 그 터널 루프 방식으로 이동하는 인프라를 또 만들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분명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보셨을 때 아직은 테슬라가 지금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궤도에 들어왔고 이익률이 높으니 예, 고가임을 감안해도 뭐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테슬라를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배터리 쪽에서 보면요. CATL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14.5% 정도 됩니다. 여기서 매출 총 이익률 27%, 영업이익률 13.56. 그리고 LG화학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LG화학은 매출 총 이익률 26.7, 영업이익률 10.36인데 요번에 이제 LG 엔솔 이제 그 분할하면서 조금 바뀌겠죠. 그림이 바뀌어도 이렇게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CATL이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뭐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다. 이유는 배터리기 때문에 그래요. 원자재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예, 영업이익률로 따지자면 뭐 CATL이나 LG화학이나 크게 엄청나게 차이 난다 볼 수 없죠. 과거에 일본이 반도체를 잘 나갔습니다. 도시바 반도체 잘 나갔는데 어떻게 삼성전자가 일본을 이겼죠? 사실 삼성전자가 잘해서라기보다 미국이 일본의 손을 안 들어줬어요. 일본을 막고 반도체 수출 제재 규정을 만들어 버리면서 그 반사이익으로 삼성전자가 살아났습니다. 자,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이 뭐 이거는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다는 거죠. 중국의 배터리 회사가 글로벌 1위인데 본인들도 지금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를 계속 살려두겠냐? 언제까지나 오케이 하겠냐는 거죠. 그게 아니고 과거처럼 반도체가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재를 시작하면 이게 전세가 역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청자님들도 그런 부분에 리스크가 있을 수 있구나를 좀 감안하셔서 자, 제발 무턱대고 믿고 투자하지 마세요. 그래서 현명하게 분산을 하시는 게 좋고요. 중국은 저도 차이나 전기차 갖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투자자라고도 말씀드렸고, 그런데 저는 항상 생각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이나 리스크 올해도 중국 경제 손실 전망이 되고 있고요. 세계 공장 흔들, 이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좋은 뉴스에 비해 경제 둔화 장기화도 조짐이 있고, 그러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금 못하고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하면 전기차가 그렇게 많이 팔려고 해도 비싼 건 못 사겠죠. 그래서 판매율이 급등할 그런 지금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중국 경제 자체가 성장 절벽에 어느 정도 좀 봉착해 있어서 해결해야 될 숙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금융 리스크들도 지금 터지고 있잖아요. 헝다 사태 이런 것들 터지고 있고. 그래서 공포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잘 보셔서 이제 상승했을 때 조금 이익도 실현해 놓으시고 그리고 더 떨어지는 타이밍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미국은 기술 주권을 절대 중국한테 뺏길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좀 야비한 방식도 쓸 수 있겠죠. 과거 뭐 소련에도 그랬고 일본에도 그랬듯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아마 중국의 첨단 산업을 제동을 걸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배터리 3사가 20조 투자한 거에서 중국에 투자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하고 EU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차 반도체 미국에 집중하고 있고 그거는 우리나라 산업이 중국하고 갈 길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 투자 자체도 어려운데 우리가 여기서 손실을 입으면 안 되니 시청자님들도 막연한 희망만 갖고 투자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실제적으로 차트 보여드리면서 어느 부분에서 사고 어느 부분에서 팔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냥 이런 의견도 있구나 하는 것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자료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